어제 그 메셀슨과 스타를 실험 해가지고요. 우리가 복제의 모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 모델은 보존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 분산적 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세 가지의 모델일 때, 세 가지 모델을 복제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밴드가 나타날 것인지 예상을 해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배양을 해서 밴드의 모양을 봤습니다. 밴드의 모양을 봤더니 1세대에 이렇게 배양을 한 애가 가운데에 얘가 이제 14N과 15N이 되어 있는 요 중간 밀도를 갖는 요 밴드 하나만 나온 거예요.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게 보존적 복제 가설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이 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중간 값을 갖는 밴드가 나타나지 않고 15N, 15N 또는 14N, 14N만 나타나는데 이렇게 가운데 밴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존적 복제 가설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분산적 복제와 반보존적 복제는 모두 중간 밀도의 밴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산적 복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입증을 못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세대 DNA를 보면은 14N, 14N 하고요. 15N, 14N 이렇게 두 가지의 밴드가 나왔다. 이걸 통해서 이제 분산적 복제 가설은 아니구나. 분산적 복제일 때는 이렇게 이제 중간 값을 갖는 밴드 하나만 나타난다. 보존적이면 이렇게 두 가닥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걸 보고 이제 반보존적 복제가 맞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메셀슨과 스탈 이 실험 아이디어도 참 좋았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투에 요거 나오잖아, 그죠? 아마 생투를 2학년 2학기 때 들은 사람들은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았나? 네. 시험에 안 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내는 이제 주요 주제들이 1세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2세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요거예요. 그리고 뭐 아니면 또는 이제 상황을 주고 밴드 모양을 그려봐라. 요런 거나 사실 어렵게 나올 수 없고요. 딱 요 정도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풀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DNA 복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DNA 복제에 필요한 사용되는 효소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당연히 DNA를 다시 하나의 DNA를 통해서 새로운 애를 만들어야 되니까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합니다.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하겠다. DNA 중합 효소만 알면 돼, 사실. 그 뒤에 이제 더 필요한 거는 DNA 복제의 이제 과정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DNA 복제 기구에서 헬리케이스 하고요, DNA 중합 효소하고 순서가 프라이메이스 하고요, DNA 중합 효소 하고요, DNA 연결 효소,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DNA 복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효소입니다. 뒤에 가서 어차피 할 거고요. 이 DNA 중합 효소에 대해서 하는데 이 생투에서는 아마 그냥 DNA 중합 효소가 DNA를 중합한다,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끝나요. 그 대신 이제 DNA 중합 효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소 활성 자체가, 그래서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그 프라이머를 만들어주는 애가 프라이메이스고요. 프라이메이스가 프라이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주는 프라이머가 RNA 프라이머였어요. 그래서 그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DNA 중합 효소가 그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새롭게 중합을 해서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을 텐데요.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DNA 중합 효소가 갖는 효소 활성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DNA 중합 효소가 갖고 있는 효소 활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중합 활성이에요. 5에서 3방향으로 중합한다. 우리가 어제 했었죠. 역평행 이중나선 가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쪽이 오면 반대쪽은 3이다. 왜? 뉴클레오타이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5번이고 여기가 3번이기 때문에
쭉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서 5에서 3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중화의 그 방향이 3에서 5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효소 활성 자체가 5에서 3번에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주기 때문에 5에서 3방향으로 중합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효소 활성이 그래. 3번에 OH기에 붙여주는 효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방향은 5에서 3으로 일어난다. DNA 중합효소는 미리 존재하는 핵산 가닥에 뉴클레오티드를 점가할 수 있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죠. 얘는. 그래서 복제가 되게 나약해요. 나약해. 그래서 복제가 시작되기 위해서 RNA 게시자, 프라이머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게시자는 프라이머는 프라이메이스에 프라이메이스라고 해도 되고요. 프리마제라고 해도 되고요. 프라이메이스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잖아. 이제 옛날 책 이제 프리마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야죠. 프라이메이스, 프리마제도 알아야 되고요. DNA 복제는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풀어져야만 복제가 가능하다. 왜? 반보존적이니까. 얘 보존적이라면 아마 얘를 어떻게 이렇게 뭐 없는 공상과학이니까 지금 두 가닥을 이렇게 잘 봐가지고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했을 텐데 반보존적이기 때문에 이 한 가닥을 주형으로 새로운 가닥을 만들고 또 반대 가닥으로 새로운 가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닥이 풀려야겠다. 풀려야 되고요. 이 풀리는 것도 얘가 못한다. 얘가 못해서 헬리케이스라는 얘가 해주고요. 이 주형 가닥의 염기와 새롭게 첨가되는 이 DNTP의 염기가 수소 결합을 형성해야만 DNA 중합 효소가 중합 반응을 촉매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여기가 이제 여기 타이민이 있으니까 아데닌이 와야만 수소 결합을 잘 형성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이 DNTP의 요거는 이제 뭐 N수생 할 때 그 N이에요. N수생 할 때. 여러분들 N수생 될 수도 있잖아, 그지? 1도 있지 좀. 응? 1은 재수.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초수, 재수, 삼수, N수. 4부터 N수라고 해요, 대부분. N수는 안 해야지. 3수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3세번이잖아, 원래. 인생 3세번이니까. 임용할 때도 대부분 이제 3수까지 괜찮다고 하고 시작해요, 대부분. 근데 3수 때 안 되면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돼. 어떡하지? 3수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떡하지? 4수 때 좀 멘탈 터집니다. 그래서 4수 때 멘탈 터지는데 그 4수 하는 1년 동안 이제 다시 멘탈을 복구하고 4수가 안 돼도 그 다음부터는 멘탈 타격이 없어요. 초연해져. 내가 그래서 오수 할 때 3수 중이네. 나는 5수 중이지. 5수 중인 애가 3수 중인 애한테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줬지. 3수 중이면 아까 그랬잖아. 3수까지니까 마지막이다. 정말 이번에 끝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이 불안감과 함께. 내가 그래서 올해 떨어지면 어떡하게 했더니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생각을 해놔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다른 일이라도 해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아니야. 1년 더 하면 돼. 떨어지면 어때? 내년에 보면 돼. 이렇게 돼요. 나도 우수 할 때 그랬어. 딱 5번째 볼 때도 올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우수 때는.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너무 멀리 왔어. 그래서 그냥 떨어지면 또 하면 돼요. 여러분 똑같아. 꿈이 의대가 확실하면 점수가 안 나와. 딱. 근데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점수 나오겠지 다들. 근데 그 목표를 못 가는 거죠. 딱 지방에 있는 사립의대 병원 없더라도 병원 대부분 다 있지 않나? 지방의 사립의대는 없는 데가 있나? 없잖아, 그지? 지방 사립의대 중에 자병원이 없는 데가 없을걸? 일단 의대는 자병원이 있어야 될걸? 다. 그래야 인가를 내줄걸, 이제. 어쨌든 다 그런데 좀 지방
남도 쪽으로는 가기 싫다. 남도 쪽으로는 가기 싫다. 이 생각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딱 그 점수 나왔을 때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의대 일단 막상 들어가면 가서는 반수가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 뭐 전남대 의대 갔다가 반수를 서울대 의대 간다? 굳이? 굳이? 왜? 의대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1학년, 2학년 때 엄청 놀아 제낄 거라. 의대도 엄청 놀아 제껴요. 엄청 놀아 걔네들. 걔네들 얼마나 좋니? 일단 군대가 확 미뤄져 버리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간다는 그게 있으니까. 니네도 해당되겠네요. 내년부터니까 병사 월급 200만 원. 좋겠다. 나 여기 군대 휴가 나오면 와 여기. 맛있는 거 사갖고 와. 돈 많이 받으니까. 월급 200. 야 월급 200이면 부대에서 나올 때 택시 타고 오겠다 나 같으면. 오창이요 이러고 플렉스하게. 얼마 드리면 돼요? 한 20만 원 드리면 돼요? 20만 원은 갖고 되나? 안 되겠는데? 어디로 갔냐? 난 당연히 파주 연천 이쪽이라고 생각했네. 신정이라 생각하죠. 아니구나. 안 돼. 의대 갈 거야? 되면 가야죠. 의대 갈 거야? 그러면 한참 뒤네. 나 여기 없겠네. 한 10년 뒤네. 10년 뒤. 10년? 10년, 11년 뒤니까 여기 없겠네.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 평준화 될 수도 있죠. 평준화 돼도 여기. 어때? 어제 저번에 여기 있잖아. 여기 습지 만들어서 여기 생태박물관 만들자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생태박물관 나 여기 해설사 하고 싶다. 예전에 말이죠, 여기가. 마지막이 한 20기 정도 되는데요. 비싸같이 했죠. 어쨌든 요 N이 그 N이고요. 요 NTP라는 게 여기 우리 이 참고 페이지에서 봤을 때 요 D-대옥시 요거예요. DNA니까 데옥시 아데노신, 데옥시 구아노신, 데옥시 티미딘, 데옥시 시티딘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DNA 중합효소의 중합 활성은 5에서 3으로만 합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속 여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할 텐데요. 한 가닥은 연속 복제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 가닥은 불연속 복제가 이루어진다. 연속 복제는 리딩 한다고 해서 리딩 스트랜드라고 하고요. 불연속 복제는 좀 느리겠죠. 그래서 레깅 스트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위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복제 원점이에요. 여기가 복제 원점. 복제의 시작은 복제 원점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 복제 원점이라서 어떻게 오리진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요걸 이제 표현할 때 ORI 이렇게 대문자 O 해가지고 ORI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복제 원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복제 원점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원래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다 붙어 있었겠죠?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처음엔 요만큼 풀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복제가 시작되면 이렇게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가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다시 못 붙겠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얘도 이제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뽁 나옵니다. 뽁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복제 기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복제 기점인 거예요. 지금 딱 요 부분만 나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복제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지금 헬리케이스가 열심히 이중가닥 DNA를 풀어주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풀어지기 전에 단계적으로 풀어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여기 복제 원점에서 요만큼만 풀어진 상태야. 그러면 지금 한쪽이 3이고요. 반대쪽은 5다. 이렇게 주연가닥. 그러면 한쪽이 5면 반대쪽은 3이다. 한쪽이 3이니까 반대쪽은 5다. 그럼 5의 반대쪽은 3이고요. 3의 반대쪽은 또 5예요. 근데 중합은
5에서 3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딱 여기만큼 풀어졌을 때의 가닥을 보면 이 3말단의 반대쪽은 5로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복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복제 원점이 여기 왼쪽인데 근데 반대쪽이 3이에요. 갑자기 뇌정지 오죠. 그러면 뭐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좀 풀어진 걸 보니까 여기가 3말단이야. 반대쪽이 5야. 5가 생겼다. 그럼 5에서 3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제 원점이라서 여기가 이제 막다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더 진행을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또 풀어져. 또 풀어지면 여기는 너무 행복하지. 또 5야. 계속 5니까 계속 이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끊김없이 계속 이어서 가니까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 복제를 얘가 리드하죠. 그래서 리딩 스트랜드예요. 선도 가닥이라고 하고요. 반대쪽은 이제 풀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 방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한 가닥 조금씩 찔끔찔끔 감질맛 나게 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러면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느려서 렉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레깅 스트랜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 절편을 발견해서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복제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거 발견한 사람이 오카자키예요. 오카자키. 일본 분이시고 이 오카자키 상이 발견을 해서 너무 자기 애가 강하시겠죠. 그래서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오카자키 프래그먼트야. 여기 밑에 나옵니다. 오카자키 절편 이렇게 나오고요. 이 오카자키 상이 어떻게 했냐면 복제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중간에 멈춘 다음에 얘를 이제 지금 주연 가닥하고 신생 가닥은 수소결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pH를 조금만 높여주거나 또는 열을 조금 가해주면 변성될 정도 아니어도 조금만 가해주면 얘 떨어져요. 금방 쉽게. 수소결합이 약하니까 떨어지면 쉽게. 그 다음에 밀도 원심 분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위에 아주 가벼운 애들이 막 이렇게 뜨는 거지. 뭐지? 왜 뜨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연 가닥이 생기는구나. 절편이 되는구나. 복제 방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십니다. 부럽죠? 되게 부럽죠. 그때 태어났으면 내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는 그럴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연 가닥과 선도 가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한쪽은 연속적이에요. 쭉 연속적으로 가는데 반대쪽은 불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이지가 않다. 그럼 반은 연속적이고 반은 연속적이지 않다. 그래서 불연속적 복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반불연속적 복제다. 이름 굉장히 억지스럽게 지은 것 같죠? 보존적이면서 반불연속적 복제를 하는 게 우리 복제의 형태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그 효소 활성 5에서 3 방향으로 있는 중합효소 활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니은을 보시면 얘는 5에서 3에 핵산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의 효소 활성하는 거다? DNA 중합효소의 효소 활성입니다. 그러면 DNA 중합효소는 5에서 3 방향으로 중합하는 효소 활성도 있고 또 5에서 3으로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분해해주는 핵산 말단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도 있다. 효소 활성도 있다. 요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DNA 중합효소 1이 갖고 있는 이 효소 활성은 지연 가닥에서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5에서 3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얘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마다 다 프라이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이머가 와서 프라이메이스가 와서 프라이머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풀어진 애가 올 때 여기 오면서 여기를 이제 제거해줘야 돼요. 왜? 얘가 RNA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그래서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건 DNA인데 RNA 프라이머가 오니까 이걸 제거하고 새롭게 채워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걸 제거해주는 얘가 이제 DNA 중합효소가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원액에서 배우는 중합효소를 해요. 원액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합에 작용하는 애가 3가지, 1, 2, 3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1하고 3가 대부분 다 하고요. 2도 뭐 그다지 복제에 관여하다기보다는 수선 쪽으로 많이 관여하고요. 그래서 이 복제할 때 DNA 중합효소 1이 이 효소 활성이 있어서 5에서 3을 가면서 여기를 제거해준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채워준다. 이렇게 이렇게 5에서 3방을 가다가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자, 나와. 아래에 나와. 이렇게 해서 다 제거를 해주는 효소 활성이 5에서 3방향으로 핵산말단을 가수분해하는 효소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이 효소 활성이 3에서 5입니다. 3에서 5. 이 3에서 5는 내가 지금 5에서 3으로 가고 있어요. 5에서 3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가면 3에서 5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가다가 구안인 있네, 사이토신, 타이민 있네, 아데닌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넣다가 구안오신 있네, 타이민 하고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럼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얘도 사람이잖아. 네.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오류율이 있습니다. 오류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근데 뭐 사람이 일이라는 게 이따가 보겠지만 이 중합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서 지나가면은 하면은 이제 틀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수정 안 하면 우리는 복제를 다시 해야 돼요. 만든 다음에 버린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걸 제거하고 그 다음 다시 맞는 거 채워준 다음에 다시 갑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 3에서 5 핵산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입니다. 요런 걸 이제 수정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마치 텍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기를 교정이라고 합니다. 교정. 그래서 이런 걸 교정 판독 기작에 사용된다. 이 3에서 5 핵산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이 있다. 그래서 5에서 3이냐, 3에서 5냐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부분을 보시면 옳지 않은 염기가 삽입이 되면 그러면 수소결합이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아데닌과 타이민은 2중 수소결합이고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3중 수소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데닌 자리에 구아닌이 들어와 버리면 같은 퓨린 계열이니까 구아닌이 들어와 버리면 수소결합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염기가 비틀어지고요. 그 부분이 약간 부풀어 올라요. 수소결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긋나면 그걸 이제 인식을 해서 이 3에서 5 핵산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이 전환이 됩니다. 효소 활성이 같은 효소야. 같은 이 DNA 중합 효소가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한쪽은 중합 효소 활성, 한쪽은 5에서 3으로 핵산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 한쪽은 3에서 5 핵산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 그때 이제 걔네는 효소니까 당연히 구조를 인식해요. 그럼 이제 구조에 비틀림이 생기니까 비틀림 구조를 인식해서 그 효소 활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제거해가지고 다시 이제 중합 반응이 개시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DNA 중합 효소 여기 이제 복제예요. 여기 개시 부위 해가지고 지금 3에서 5니까 5에서 3쪽 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간 거야? 5에서 3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지연가닥 쓰고 싶은 것 같아요. 지연가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디가 복제 개시 부위인데 왜 3에서 5지? 모르겠다. 이 핑크가 이제 프라이머고요. RNA 프라이머니까 RNA 프라이머 가다가 이제 여기서 만나면 얘를 이제 DNA 중합효소 1 효소 활성에 의해서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DNA 중합효소 활성으로 이제 DNA를 채워준다. 이렇게 채워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결 요소가 이 오카자 기절편을 연결해준다. 이렇게 이제 DNA 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DNA 중합효소 1, 2, 3에 대한 걸 보시면 이렇게 3가지의 효소 활성이 있다고 했고요. 이 3가지 효소 활성이 중합효소 종류에 따라서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다. 3에서 5 핵산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 요게 뭐였죠? 요게 교정 판독 기작이었다. 그래서 요 교정 판독 기작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다
규정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에서 3, 이 RNA 프라이머를 제거해주는 애는 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은 꼭 지연가닥 복제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에서 3 중합 활성도 당연히 있겠죠, 다.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니까 당연히 DNA 중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DNA 중합효소 활성도 있는데 포인트는 이제 5에서 3 핵산말단 가스분해 요소 활성이 있느냐, RNA 프라이머를 제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고요. DNA 중합효소 1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할 수 있어. 나머지는 없어. RNA 프라이머를 제거해 줄 수 있어. 근데 얘는 없어. 그러면 얘만 쓰면은 좋은데 얘네들 왜 쓸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중합 속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 의문이. 중합효소를 그 속도를 보면 1초당 중합해주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수예요. 1초당. 그러면 초당 이 원 같은 경우에는 16개에서 20개 정도 한대요. 근데 3는 250개에서 1000개 정도 한답니다. 1초에. 눈 감도 쫙 날아가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속도가 당연히 빠르면 좋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데, 근데 이제 5에서 3 핵산말단 가스분해 요소 활성 같이 이렇게 지연 가닥에서 RNA 프라이머를 제거해주는 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DNA 중합효소 3는 선도 가닥에 쓰고요. 1은 지연 가닥에 쓴다. 밑에 이제 복제 과정은 이제 다 했던 겁니다. 여기 이제 생투에 있는 내용이고요. 복제가 시작되는 복제 원점에서 DNA 풀림 효소라고 하는 이 헬리케이스의 작용으로 이중 가닥이 두 가닥으로 풀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소만 보면 돼요. 효소의 작용도 알아야 되고, 효소가 작용하는 순서도 알아야 되고요. 헬리케이스 작용으로 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프라이메이스 프리마제가 와야겠죠. 그래서 RNA 프라이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DNA 중합효소가 와가지고 DNA를 중합해준다. 근데 DNA 중합할 때 선도 가닥 같은 경우에 바로 갈 수 있는데 지연 가닥은 짧은 그 오카자키 절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연 가닥에서 오카자키 절편을 서로 연결해주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연결해주는 DNA 연결 요소가 와서 어디 있어? DNA 연결 요소는 없네? 안 써있네? DNA 연결 요소 와가지고 붙여주면 이제 끝납니다. 라이게이스라고 해요. 리가제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라이게이스. 아마 라이게이스라고 하면은 아제가 안 붙어서 좀 그렇게 한데, 라이게이스가 붙이다라는 뜻일걸, 영어로. 영어님들도 아실걸. 이렇게 이제 복제가 끝납니다. 복제의 종결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까지 하면 끝나. 복제의 목적은 전체 DNA를 다 복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내용 별로 없으니까 보면은 이게 끝까지 가면 이 지연 가닥 쪽이 문제예요. 지연 가닥 쪽이 문제인 게,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자. 그러면 3쪽이 이렇게 풀어졌어요. 풀어졌는데 각도가 좀 이상하네. 풀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프라이메이스 와가지고 프라임을 만들 거예요. 5 이렇게. 그 다음에 복제는 당연히 5에서 3 방향으로 일어나겠다. 그러면 얘는 RNA입니다. 근데 RNA 중합해서 1이 얘를 제거해주더라도 다시 연결 앞에서 붙여가지고 쓸 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복제가 진행될수록 끝이 짧아지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텔로머라즈 같은 경우에는 옆반에서 이런 거 얘기 안 했었는데, 여기 결합해요. 결합해서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RNA가 있어요. 그 RNA의 상부적인 걸 만들어줍니다.
뭐 스캐폴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지대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지지대 만들어주는 것처럼 RNA 만들어준 다음에 그 RNA를 토대로 프라이머, 그 대체 프라이머, 아주 일용직 프라이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합한 다음에 이제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텔로미어의 길이가 안 짧아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텔로머라제예요. 텔로머라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텔로미어에 대한 전공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이제 책이나 이렇게 흥미거리의 이 영어 지문이나 뭐 국어 지문을 통해서 만약에 봤다면 마치 굉장히 그 재미있는 공상과학 느낌일 텐데 우리 몸에도 지금 계속 텔로머라제 활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식기관은 무조건 짧아지면 안 돼요, 그죠? 짧아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내 자식은 짧아진다는 게 결국 수명과 관련이 있어요. 이전 전체 DNA가 좀 짧아지면은 그걸 이제 노화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텔로머라제가 활성을 우리가 해가지고 적응을 시키면 노화가 안 일어난다. 라는 쪽으로, 노화 방지 쪽으로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정자를 통해서 남자하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애가 태어났는데 근데 그게 좀 짧아졌어. 그러면 내가 30에 낳은 아이하고 40살에 낳은 아이하고 수명이 다르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수명은 그런 게 아니잖아. 수명은 그분이 결정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가 짧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생식기관에서는 텔로머라제 활성이 다 있습니다. 다. 진핵생물이면 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뭐 모르죠. 없을 수도 있지 또. 또 어떤 놈은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까지만 이제 볼게요. 유전자 발현. 이제 유전자 발현 파트는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얘기는 단백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단백질 만들어서 그 기능성이 있는 단백질이 어떠한 효소 활성이나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발현이라고 하고요. 세균하고 진핵세포하고 원핵하고 진핵이죠. 원핵하고 진핵의 이제 발현의 차이가 결국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이 없다고 했죠. 핵이 없기 때문에 전사의 장소와 번역의 장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사가 먼저 일어나고 번역이 일어나는 거 맞는데 전사가 조금 찔끔 일어나 버리는 거야. 찔끔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리보솜은 몰라요. 전사가 다 일어났나 뭔가 뭐 알 수가 없어. 얘는 귀엽잖아. 얘도 얘가 이제 그냥 가가지고 mRNA다 이러고 가가지고 막 결합해가지고 바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원핵은. 진핵은 반대겠지? 반대로 핵이 있기 때문에 핵에서 전사가 일어나야 돼요. 전사가 완벽하게 일어난 다음에 그 만들어진 완벽한 이 mRNA를 세포줄로 이동시켜야 번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적 공간적 분리가 일어나는데 세균은 시간적 공간적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원핵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발현이 굉장히 빠르겠죠. 가공 과정도 필요 없고요. 이동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전사 시작과 동시에 번역이 일어나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고요. 시간적 공간적 분리라고 하면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캠이 있었습니다. 캠식물. 캠식물이 생각나죠. 마치 똑같으니까 단어가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을 개요해서 이렇게 진핵세포에서는 핵막이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격리한다. 이렇게 있고요.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다 어렵지 않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RNA 합성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해서 요 RNA 합성이라는 거는 전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트랜스크립션을 얘기하는 거고 두 가닥 DNA 중 한 가닥만 사용해서 RNA를 만듭니다.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만든다라는 걸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RNA는 우리가 단일 가닥이라고 배웠습니다. 통합과학에서 배울 때 RNA는 단일 가닥이다, DNA는 이중 가닥이다 했잖아요. 근데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드는데 두 가닥을 다 이용해버리면 이중 가닥 RNA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가닥만 이용하는데요. DNA 중에
어떤 가닥을 이중 가닥 중에 어떤 가닥을 이용할지는 알 수 없다. 얘는 왜 안 듣고 꺼지지? 어떤 가닥을 이용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뭐 선택의 차이입니다. 프로모터가 다 만약에 이 방향이고 이 방향이라면 프로모터 다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프로모터에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사의 주형과 위치와 발현된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주형 가닥, 비주형 가닥을 나누고요. 그 주형 가닥 같은 경우에는 안티센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가닥이라고 합니다. mRNA 같은 경우에는 센스 가닥이고요. 주형 가닥의 상보적이겠죠? 주형 가닥의 상보적이다. 그러면 이 센스 가닥은 당연히 위에 있는 이 센스 가닥하고 유전 정보가 똑같다. 유라실이라는 거 빼고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가닥이냐 플러스 가닥이냐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가닥이 결국 바로 번역이 일어나는 가닥이에요. 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센스냐 안티센스냐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뭐 논문을 보거나 바이러스 쪽으로 이제 논문을 보거나 이럴 때 되게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거니까요. RNA 중합 효소는 뭐 프라이머 없이 할 수 있다. 프로모터에 결합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의 패밀리에 대해서 아마 탐구를 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를 나눌 때 이렇게 플러스 가닥이냐 마이너스 가닥이냐 나눌 수 있고요. 유전체로 DNA를 갖느냐 RNA를 갖느냐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중 가닥을 갖느냐 단일 가닥을 갖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이렇게. 그럼 최대 8가지의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8가지의 종류가 또 세분화될 수는 있지만 크게 나눌 때 이렇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 할 때 이렇게 나눕니다. 이중 가닥 DNA이면서 플러스 가닥, 이중 가닥 DNA이면서 마이너스 가닥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가닥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럼 얘는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무조건 얘는 지금 주형이에요. 주형이면 얘를 가지고 바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RNA인 마이너스 가닥을 갖고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RNA인 플러스 가닥을 갖고 들어가. 그러면 바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는 역전사를 꼭 해야 됩니다.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는 지가 마이너스 가닥이야. 근데 들어갔는데 역전사 효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 숙주가. 그래서 지가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사실 효소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딱 그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RNA 종류들이 있는데 뭐 이거 다 알죠? 이런 거? mRNA는 이제 M 메신저고요. rRNA는 R은 리보솜이고요. tRNA는 이제 트랜스포터예요. 트랜스포트 이동시켜주는 그런 RNA이다. 그래서 운반체 트랜스포트 리보솜 rRNA 리보조멀 RNA이고요. 유전 암호 운반체다. 암호 메신저다. 메신저. 이렇게 세 가지의 RNA 종류가 있다는 것까지 하겠습니다.